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실래요? 강의 계획서 꺼내시고. 혹시 안 갖고 오신 분 있어요? 강의 계획서 없는 사람. 뒤에 있나요, 혹시?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번떡. 저 밖에 나눠주게, 빨리. 강의 계획서 좀 나눠줄래? 이쪽으로 한번 와서. 없어? 갖고 와야 돼? 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따가 이제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거기에 강의 진행 계획 보세요. 없는 분들 옆에 분들하고 좀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좀 더 좋겠고요. 자, 일단 기본 법리의 설명에 주력한다. 당연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기본 이론에 이제 주력을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보충 자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3번 법전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자, 이따 나눠지도록 하세요. 수업 들으시고. 원래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런 법전을 줘요.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건 작년도 법전이고 금년도 법전은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한 4월 달쯤에 보통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전을 사서 평소에 법전 조문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익혀두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 권고를 합니다. 물론 이 법전을 사서 꼭 봐야만 하느냐? 이거 안 보고 합격하기도 해요. 이거 무거운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책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것도 꽤 무거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까지 들고 다닐 생각하니까 그냥 안 산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 법전의 위치도 나중에 실제로 답안에서 빨리 시험 답안을 쓰면서 빨리 찾아서 빨리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것도 이제 익숙하게 해두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구입은 하시고요. 금년께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법들을 소개를 해서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보충 자료로 이제 가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중에서 이제 합격생이나 옛날 법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 이제 달라고 하든지 빌려달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수업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수업 때는 그냥 파란 책 몇 페이지 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수업에는 이제 파란 책 갖고 오시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행정법은 여러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배양하자 그랬는데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제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설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하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택하는 학설 위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왜 반대하는 입장은 왜 그럴까? 그런 관점들을 미리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학습은 1순환 때까지 밖에 실질적으로는 고민을 못 할 거예요. 2순환 때 되면 벌써 피세 때문에 이제 공부할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순환 때까지 밖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순환 때 되면 또 다른 과목하고 피셋하고 또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순환 때만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한번 머리를 굴리는 이제 그런 학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요,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교과서의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심판은 소송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한다. 교과서상으로는 심판이 소송보다 먼저 나와요. 근데 이제 소송이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공부하고 심판은 소송과 다른 점 위주로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된 조그만한 책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행정법 쟁점과 암기라는 책인데요. 요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사실 신림동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성비는 제일 좋을 거예요. 10,000원에 이 많은 걸 담고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어디 커피 전문점 가면은 커피 한 2잔, 비싼 데 가면은 한 잔 값으로, 호텔에 가면은 한 잔도 못 먹어요. 어떤 데 가면 뭐 10,000몇천 원 이렇게 파는 데 가면 한 잔도 못 먹는데, 자, 10,000원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 요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크게는요, 이제 두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맨 앞에 이제 행정법 개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어디를 가보시냐?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3번에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출제 가능성에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가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주로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 그걸 검토 및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11페이지에 자기구속의 원칙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될 판례들을 제가 이제 주목해야 할 판례하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종의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판례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판례들을 내가 어떤 걸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늠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해요. 근데 강의 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게 다시 이렇게 쭉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가이드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4번은 필수 암기 문장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답안에 옮길 수 있게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많이 접해서 암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가 아니라 당부드리건데 예비순환 때는 어쨌든 암기에 너무 목숨 걸지는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 암기보다는 이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되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최소한으로 암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최소한의 내용이 뭐냐? 개념, 의, 그리고 판례. 요거는 무조건 최소한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면은 이제 학설의 어떤 그 쟁점의 어떤 논리 체계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를 암기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예비 1순환, 2순환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못 쓰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수 암기 문장은 이제 최소한으로 암기하자 그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답안에서 써야 될 내용보다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답안에 100을 쓰려면요. 100만큼 암기해갖고는 노력해 공부해갖고는 답안에서 100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100을 쓰기 위해서는 150 정도는 공부를 해야 100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많이 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별 가이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 보충 자료 보세요. 자, 파란 책이 있고 이제 빨간 책이 있죠. 빨간 책은 그냥 필기노트예요.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또 판서만 따라서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또 판서에만 집중하고 설명에는 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판서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필기노트를 나눠드리고 필기노트 몇 페이지 봅시다 하면서 이제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필기노트에 담아놓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필기노트는 이제 복습하실 때도 쭉 보면은 어제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고 쭉 스크린하기에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파란 책을 보시면요. 자, 맨 앞에는 이제 행정법 개관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행정법 개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시면 행정법 개관은 쟁점과 암기에도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가면 행정법 공부 방법론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가면 2차 시험 고득점 답안 작성 요령이 있어요. 예비 때 오늘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윈터스쿨 때 받으신 분들은 똑같아요. 필기노트하고 이 파란 보충 자료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때 메모해둔 거 있으면은 그 윈터스쿨 때 교재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고득점 답안 작성 요령은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님이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쓴 건데 뭐 행시나 사시 문제는 이제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거 참고해 가지고 답안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가시면 권리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요건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옮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려면은 헌법이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민법이 기본입니다.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이긴 해요. 하지만 민법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용어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행정법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꼭 필요한 거,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한견우 교수님이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리란 무엇인가 파트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요거를 일단 좀 자주 읽으세요. 당분간은 매일 읽으세요. 제가 윈터스쿨 때도 이거 매일 읽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매일 잘 안 읽게 되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매일 읽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권리가 뭔지, 의사 능력이 뭔지, 행위 능력이 뭔지, 의사 표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암기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민법에 있는 내용들을 행정법 문제에서 그런 용어들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는데 훨씬 힘들어져. 그래서 익숙할 때까지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가면 행정법 이해를 위한 기본 법률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종의 사전 같은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처음 만나보는 용어들이 이제 행정법 교과서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혹시나 요 안에 이제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셔서 활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꼭 이걸 활용 안 해도 돼요. 더 빠른 건 혹시 뭐 네이버에다가 딱 검색을 하면 그 단어의 뜻이 바로바로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에서 또 검색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부는 10분 하고 검색은 50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잠깐 가서 이것만 검색하고 오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제 멀리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분은 나는 합격할 때까지는 시험 볼 때까지는 스마트폰 안 쓰고 투지폰 쓸게요. 뭐 이러면서 투지폰으로 일부러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지폰, 뭐 3G 이거 자체가 아예 이제 개통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기간만큼은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전원을 이제 끄고 공부를 하는 이런 습관을 이제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어놓고 공부하면 맨날 어때?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맨날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수업 도중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카톡 오니까 또 밑에서 막 이제 강사 눈치 보면서 밑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쉬운 놈이 나중에 또 전화 오든지 다시 또 카톡이 오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이제 끄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볼 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보세요. 53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헌법부터 주요 핵심 법률들이 이제 나오는데 헌법은 여러분이 피셋을 공부하느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여러 법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군데군데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주 보는 법들은요. 자주 보는 법들은 여러분이 이제 포스트잇이라든가 견출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행정소송법 엄청 자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이제 소송법 펴시다 하면은 그때 돼서 맨날 어디지 막 이러지 마시고 소송법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옆에다 해가지고 끼워 놓고 바로바로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몇 페이지 봅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법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225페이지부터 가면 이제 기타 자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제 찾아볼 뭐 소장이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이제 법률하고 법규명령하고 이제 비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충 자료로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필요하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도로 나눠드리는 자료는 이제 오늘은 없고 앞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하다가 이제 판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화학습하라고 제가 판례 자료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자료는 이제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렇게 이제 하나 있죠? 밑줄 자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를 이제 4페이지를 A4지의 한 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밑줄을 이제 그은 거죠. 이제 밑줄을 그은 건데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구석구석 여러분하고 같이 하기는 어차피 어려워요. 그리고 금년에 더 안타까운 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수업 시간이 10시까지 밖에 안 돼요. 원래 신림동은 저녁 수업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에 끝납니다. 10시 반에까지 끝나고 하다 보면은 진도가 밀리고 하다 보면은 뭐 30, 40분, 50분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10시에 무조건 나가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걱정해요. 예년에도 예비수능 24회 때 늘 못 끝내고요. 강론은 보강도 하고 강론은 나중에 별도의 특강을 통해 가지고 강론을 하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금년에는 매일마다 30분씩 수업 시간마저 줄어들어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지금 벌써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강의 수를 더 늘리는 방법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를 더 줄여가지고 끝내는 방법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 수업 시간에 줄여서 얘기해주고 끝내주세요. 이걸 선택하겠죠. 보강을 더 많이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열에 한 명이에요. 저는 선생님 더 만나고 싶어요. 공짜로 더 해준다는데 왜 뭐가 어때요?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10% 정도밖에 안 돼. 대부분은 어쨌든 그때그때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대한 이제 빨리 끝내도록 좀 마음을 저도 이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밑줄을 그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밑줄 자료라고 해서 책에다가 이제 밑줄 그어야 될 부분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어요. 밑줄 그어져야 될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꺽쇠로 그어놨어. 이것도 막상 밑줄을 긋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이제 꺽쇠로 해놨는데 여러분도 그냥 꺽쇠로 해도 돼요. 뭐 어차피 밑줄 긋나? 꺽쇠하고 여기 다 읽으나? 뭔 차이야? 오히려 밑줄 그으면 시간만 더 많이 걸리고 또 괜히 밑줄 긋는데 삐뚤하게 그으면 안 되니까 또 반듯하게 그려고 하다 보면 괜히 이거에 신경 써. 내용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꺽쇠로 이제 밑줄을 그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군데군데 가피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간의 의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피를 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관련 페이지를 갖다가 제가 또 메모를 하기도 해요. 행정법은 어떤 테마가 교과서 그 한 군데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이것과 관련되는 게 나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보라고 페이지를 갖다가 관련되는 페이지를 또 기재를 해놓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지금 이 페이지만 봐서 몰라. 근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어. 그럼 그런 데 가서 한번 보라고 페이지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